우리 초진이 똑똑해. 더 똘망똘망해졌어 이번에. 여덟 마리가 태어나면 정말 노련한 어미가 아니면 2마리 정도는 죽을 수 있습니다. 지어아이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체온이 내려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적꼭지는 어미 배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되게 못 먹습니다. 딴 애들이 먹고 떨어져야 먹는데, 빈젖꼭지를 물려주려고 그러면 안 먹으려고 들죠. 지적꼭지가 아니라고. 엄마가 완전히 옆으로 누워서 몸을 들어줘야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젖꼭지를 빨아먹는데, 그 자리가 지적꼭지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은 안 먹습니다. 이런 경우는 젖을 짜서 젖맛을 보게 하고 그 젖꼭지를 물려줘야 되고, 8마리인 경우는 자기 젖꼭지를 고집하면 잘못하면 5일 안에는 애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마리인 경우는 그대로 젖을 물려줘야 되고, 자기 젖꼭지가 아니더라도 젖을 빨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젖을 짜서 물려주니까 이제 빨긴 하죠. 이렇게 먹고 한잠 잘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특히 덩치가 작은 아이들 3마리 정도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덩치 차이도 너무 커지고 또 5일 안에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젖을 못 먹는 애들은 잘못하면 어미 등 뒤로 떨어지면 굶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계속 젖꼭지를 놓치니까 이제 다시 물려주고, 엄마 다리를 약간 확보해주고 지가 앞발로 젖을 짜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발로 젖을 짜먹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주사기로 우유를 짜서 넣어줘야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끼가 많으면 보통 5마리가 제일 좋고요. 더 늘어나게 태어날 경우에는 거의 뭐 잠을 못 자면서 옆에서 계속 케어를 5일 동안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되고, 그 이후에도 한 2~3마리 정도는 따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노련한 엄마가 아니면 8마리를 다 똥오줌 관리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진이는 2번째 출산이라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서툽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완전히 누워서 젖을 먹여줘야 밑에 젖꼭지까지 해서 10개니까 애들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녀석은, 맨 위에 있는 저 녀석은 지금 젖을 먹으려는 게 아닌 상태고, 저렇게 엄마 배를 기어오르는 놈도 볼일을 보고 싶다는 건데 초진이가 지금 놓치고 있죠. 저러면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오줌을 엄마 입에 대줘서 먹여주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볼일을 보고 싶다서 이렇게 울게 됩니다. 뱃구가 지금 자고 있는데 입을 뻥긋뻥긋 거리지 않잖아요. 저러면 이제 자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누워서 입을 뻥긋뻥긋 거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배가 고픈 겁니다. 뻥긋뻥긋 거리지 않는 녀석은 괜찮은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면 또 체온이 정상 체온인 경우, 저 녀석은 지금 엄마가 모르고 있으니까 대줘야 돼요. 똥오줌 핥으라고. 초진이 저 녀석은 제가 있으면은 게으름을 부립니다. 희한하죠. 제가 애들 똥오줌 지가 안 빨아주면 휴지로 제가 받아내거든요. 핥는 것도 정성이 없어요. 내가 없어야지 저 녀석이 신경을 써서 돌보지. 그렇다고 아예 안 보고 있기는 지금은 불안한 상태고요. 아예 연구실에서 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쪽에 네모네 애들도 지금 이제 7일 됐으니까 안정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아이고, 산책 시간이 되면 소진이가 산책을 나가려면 카페를 통과해야 되는데, 카페는 또 애기들 짐들이랑
7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진이를 안고 나갑니다. 산책 시간마다. 안고 카페를 통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 진짜 이 젖을 봐라 이 젖을. 그렇지. 너는 뭐 먹었니? 소진이가 산책 나간 시간이면 아기들을 다 아기 방울에 담아줍니다. 저런 형태의 아기 바구니는 사방이 푹신하게 꽉 조여주고 털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바둥바둥 되지만 엄마가 없다고 조금 있으면 다 잠을 자게 됩니다. 갓난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저런 형태가. 그래서 좀 있으면 다 얌전히 잠을 잡니다. 엄마가 산책 나갔을 때는 자리도 청소해야 되고 똥오줌 같은 것도 남아온 거 치워야 되고 털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기들을 저렇게 옮겨 놓는 게 좋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엄마가 다녀왔을 때 마리수가 저렇게 8마리 정도가 되면 다른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약한 애들만 꺼내서 엄마가 돌아오면 먼저 수유를 시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배불리 먹고 잠을 자면 그때 또 전원들을 이렇게 꺼내서 붙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는 어미들이 보통 하루에 5번 정도 산책을 하니까 5번 정도는 약한 애들을 우선적으로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편하게. 그래서 아기 바구니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초진이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5마리만 저렇게 남겨놓았죠. 그리고 수진이는 이제 새끼 3마리, 제일 약한 애들 3마리를 먼저 젖을 저렇게 먹이는 겁니다. 저러면 애들의 덩치 차이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애들이 이제 빨고 남은 젖이 아니라 새 젖을 생생하게 배불리 먹기 때문에 좀 있으면 얘들이 또 깰 거예요. 이제 좀 자고 일어나면. 그땐 쟤들이 이제 먹고 떨어져 자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고급사료를 줬는데도 안 먹고 있죠, 수진이가. 그래서 이 녀석은 변이 무른데도 할 수 없이 이제 닭고기랑 국물을 먹이게 됩니다. 젖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변이 약간 마지막 변이 좀 되져서 이제 닭고기랑 그 국물, 돼지족 국물이랑 섞어서 먹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이제 다 젖 먹고 자고 있는 상태인데, 저러다가 똥오줌 내렸다고 엄마를 기어오르는 아이. 지금 저 녀석 지금 백구 한 마리 기어오르고 있죠? 저게 지금 볼일 보고 싶다고 기어오르는 거예요. 저럴 때는 원래는 엄마가 저걸 핥아줘야 되는데 안 핥아주면 제가 입에 대주고, 그래도 엄마가 잘 들어 못하면 제가 해줘야 됩니다. 수진이가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두겠습니다. 이거는 2번째 산책 끝나고 또 이제 애 먹이는 장면인데요. 산모들은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영양이 부족하면 젖이 안 좋아져요. 또 똑같은 젖의 양이라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찰젖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찰젖인 아이들은 뭐 자기 뼈가 골아도 젖은 좋게 만들어내죠. 어쨌든 그런 걸 막아내려면, 또 출산하고 애 몸을 회복시키려면 정말 잘 먹이면 암컷들은 출산 전보다 몸이 더 좋아집니다. 또 식성도 변하고 체질도 바뀌죠. 그래서 출산 후에는 얘를 탈퇴환골시킨다, 정말 새로운 애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말 잘 먹여야 됩니다.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젖을 먹이면서 그 나빠진 몸이 젖 먹일 때 식성이 더 왕성해지고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잘 먹이면 남는 영양분이 다시 몸으로 가는지 애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산책 다녀오고 애들 그대로 젖 먹이고 5시간마다 바꿔 먹이고 똥오줌 누는 거 갈아 하고 하다 보면 옆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애기들 태어나서 5일이면 거의 쪽잠을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셋째 시간이고 오늘 이제 지났으니까 패드를 이제 뒤집었죠. 이제 똥오줌에 더러워지고 애가 계속 출산 후에 피를 흘리니까 그래서 패드 갈아주고 청소하고 또 이제 교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 일상입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강아지는 언제나 행복이죠. 오늘의 보너스 꿀팁은 개똥 처리법입니다.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 개똥 치우면은 한쪽에 구석에 그냥 쌓아두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쌓아놓은 개똥 위에다가 낙엽 몇 줌 이렇게 뿌려서 덮은 다음에 면사무소 가시면 EM을 저렇게 공짜로 줍니다. 그 EM 갖다가 뿌려주시면 잘 발효되고 냄새도 나지 않고요. 벌레도 꼬이지 않습니다. EM 효소라고 해서 세균과 곰팡이와 뭐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든 거라 인체에도 무해할 정도로 모든 냄새를 없애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